인간의 근육은 3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30대 후반부터 10년마다 약 5%씩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30%, 80대가 되면 50% 이상 감소하는데요. 만약 맨손으로 병뚜껑을 따기 힘들거나 앉았다 일어섰을 때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근력이 소실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소실되면서 보행과 균형을 포함한 신체 기능의 저하가 동반된 상태로 이를 교정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근감소증으로 인해 낙상과 같은 급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병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의 개념에 포함되었지만 근감소증이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극복,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능적 근감소증, 심각한 노쇠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감소증의 회복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중에서 체중과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는 질환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체형이나 일부 고도 비만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체중과 근력량, 즉 근육량은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어떠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병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들은 근육량 감소 또는 근력의 감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성이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글리코겐 생성에 관여를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근감소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에서 당뇨병 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노쇠의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 전 단계의 소견들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감소증은 질문지 체크를 통한 일상 기능에 대한 평가, 신체 검사 및 근골격 지수 등을 통한 근육량의 측정, 악력 등 근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행, 균형 등 동작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단합니다. 이중 근육량의 경우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을 통해 측정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상 근육량은 7.0kg/square meter이고 여자는 5.4kg/square meter인데 이보다 낮게 측정되었거나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의 둘레를 쟀을 때 남자의 경우 34cm 이하, 여자의 경우 33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또한 악력을 측정했을 때 여성은 18kg, 남성은 28kg 이하로 나왔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진행하는 시간이 11초 이상 걸리거나 4m와 6m를 걷는 시간이 1m당 1초 이상 걸리거나 일어서서 3m를 걷고 돌아왔는데 12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근감소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근감소증, 치료 방법은 있을까요? 일부 치료법이 근감소증의 치료로 제시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가진 치료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만이 근감소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백 근육 합성 반응도 어느 정도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이 더욱 진행할 수 있겠죠. 운동의 경우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유산소 운동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근육을 만들고 강화하는 데에는 무게를 버티는, 즉 힘을 버티는 저항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에 중요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있어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 류신, 아르기닌과 같은 합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저작작용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흡수되는 단백질보다 더 낫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위장장애가 심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제한이 되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의 일상을 위협하는 근감소증. 현재로선 단백질을 비롯해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하며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식단과 운동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바랍니다.